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준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젠더 뉴트럴, 즉 성중립성이자 남녀차별이 아닌 성동등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사회 문제나 문화적 이슈가 아닙니다. 패션계에서 젠더 뉴트럴 패션을 만들고 뷰티 업계에선 젠더 뉴트럴용 화장품을 만드는 식의 얘기만이 아닌 겁니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경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기업이 아니라 완벽한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여성을 많이 고용하라. 미래가 걱정된다면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라. 이 얘기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알리바바의 성공 비결을 얘기하면 반드시 여성 직원의 역할을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직원 6만 5천 명 중 여성이 49%고요. 임원 중 여성은 37%입니다.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이 아시아 기업은 평균 7.8%고요. 유럽 기업은 22.6%였습니다. 확실히 알리바바는 여성 고용 비율이자 여성 임원 비율에서 탈아시아 기업 수준인 겁니다. 구글은 2014년부터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8년 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30.9%였고 여성 임원의 비율은 25.5%였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은 4년 전 20.8%였습니다. 페이스북의 다양성 보고서도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2018년 보고서를 보면 페이스북 직원 중 여성의 비율 36.3%, 2014년 31%에 비해서 좀 높아졌습니다. 고위직 여성 인력 비율도 30%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다양성 보고서를 다들 내고 있는데요. 다양성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심지어 다양성 총괄 책임자 같은 역할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들의 여성 인력 비중이 보통 30에서 35% 정도, 여성 임원 비중은 20에서 30% 정도입니다. 그럼 한국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어떨까요? 중앙일보가 2018년 3월 국내 대기업 집단 31개사,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 출자 제한한 기업 집단 현황 기준으로 본 숫자입니다. 이곳의 핵심 회사 이사회를 분석했더니 총 등기 임원 245명 중 여성 등기 임원은 4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6%입니다. 이들 31개 대기업의 등기 이사 후보군인 부사장, 전무, 상무의 총 숫자가 3,224명인데 이 중 여성은 84명으로 2.6%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성 등기 임원 비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확장해서 500대 기업으로 봐도 비슷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기준으로 5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 비율은 2.7%였습니다. 심지어 67.2%의 기업에는 아예 여성 임원 자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회 구성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국내 대기업에서도 이사회에 50대 이상의 한국인 남자들 뿐입니다. 이걸 단지 남자만 있으니 여자를 배려해서 숫자를 더 채워줘라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1년 여성 등기 임원이 적어도 3명 이상 있던 기업은 5년 뒤 자기자본 이익률이 10%포인트 높아지고 주당 순이익도 37% 높아지지만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은 5년 후 자기자본 이익률이 1% 떨어지고 주당 순이익도 8% 떨어졌습니다. 기업을 위해서도 여성 임원의 비중은 그만큼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투자 펀드에서도 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나 여성의 경영 참여를 위한 기업 평가 항목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에서도 여성 친화 기업, 여성 창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젠더 관점의 투자가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 일본의 공적 연금 펀드가 2017년 7월에 ESG 펀드, 이 ESG라는 게 요즘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 말고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보는 그 접근이 되는데요. 이런 ESG 펀드의 규모를 1조엔 약 한 10조 원쯤 되죠. 이 규모에서 3조 엔 정도로 확대시키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에 보면 심사를 할 때 기업의 여성 참여 정도를 투자 심사를 할 때 반영하겠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 참여, 여성 임원 비율이 기업의 투자, 기업의 성과에서도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 펀드에선 ESG가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SG에서도 젠더 이슈는 점점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투자 분석을 할 때 기업의 성과나 재무 상태에 관계없이 ESG가 나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립니다. ESG가 좋은 기업이어야 비로소 투자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대주주가 회사 돈 빼돌리거나 대주주나 경영진의 갑질이 드러나 문제가 되거나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같은 차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ESG가 나쁜 기업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투자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건 단지 윤리적 문제나 인간 중심적 문제가 아니라 ESG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당장은 돈을 많이 벌지라도 그게 다 나중에 위험 요소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ESG는 착한 기업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상식과 정상화에 둔감해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선 ESG가 나쁜 경우도 많고 아직 한국의 투자 펀드에선 ESG가 나쁘더라도 돈만 벌면 투자하는 단기적 투자도 여전히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진화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OECD 국가의 유리천정 지수를 보면요. 조사 대상국 29개국 중 한국이 29위였습니다. 사실 매년 발표하는 이 조사에서 우리가 6년 연속 꼴찌인데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28위,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이 여성이 일하기 나쁘고 여성이 출세하기 어려운 대표적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여성 임원을 안 뽑는 일본 상장 기업은 결산 발표회나 투자 설명회 때 왜 우리가 여성 임원을 안 뽑았고 왜 없는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기업 지배구조 지침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기업 여성 임원 비율 일본이 지금 3.3%인데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두루뭉술 넘기려 하거나 우린 우리식대로 하면 하던 대로 하고 이런 식의 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젠더 이슈가 더 이상 여성계나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서도 아주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여성이 일하기 힘든 기업엔 유능한 여성 인재들이 안 가는 것, 이건 그들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밀레니얼 세대들도 기피합니다. 이들로부터 외면받는 기업이라면 인재난을 심각히 겪을 수밖에 없고 경쟁력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겁니다. 더 이상 성별, 인종별 구분과 차별이 있는 기업은 한계가 커집니다. 다양성과 젠더 뉴트럴,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